마지막 얘기는 디발라 얘기고 디발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좋아하죠. 일단 이거 시그니처. 나 약간 그거 있어. 황근이초 세레모니. 나 좀 얼빠야. 얼빠. 나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도 굉장히 예쁜 분을 원하는 것도 역시 그렇죠. 얼빠. 근데 나 축구 볼 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 진짜 얼빠예요. 왜냐면 내가 좀 좋아했었던 선수도 다 잘생겼어. 인자기. 인자기. 간지나잖아. 머리부터 잘생겼지. 그리고 나 모라타도 좋아했어, 되게. 루이스. 모라타 잘생겼지. 그리고 조재진도 아닌가? 조재진 좋아했죠. 조재진 잘생겼죠. 조재진 좋아했지. 진짜 잘생겼어요, 조재진도. 그리고 그 누구야? 비야. 다비드 비야. 나 다비드 비야 엄청 좋아했는데. 비야 멋있었지. 그래서 저는 디발라도 좀 잘생겨서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한동안 덕현이 형의 시그니처가 이거였어. 우리 그 영상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 옛날에 그 육덕현 시절 있잖아. 머리 길었을 때. 육덕 시절에. 나 그때 스포티비 프로필 찍을 때도 이거 있어. 맞아. 그래서 나 프랭키 더 형도 쌉가능이잖아. 그래. 더 형 너무 예뻐. 더 형 잘생겼어. 더 형 예쁘죠. 잘생품이지. 프랭키 더 형은 잘생품이죠. 디발라 진짜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첼시가 이제 이선 보강설이 슬슬 뜰 텐데 이제 첼시 팬분들의 입장에서 떠난 선수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선수 품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떠난 선수 야 그래 니 뭐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새롭게 오는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누구 오는지를 좀 설레면서 지켜보는 것 그게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디발라면은 아주 임팩트가 있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바이아웃 금액 저게 맞아요? 아니 뭔가 금액이 왜 이렇게 낮아 보이지? 되게 낮죠. 해외 클럽 대상으로 나왔던 금액이 1,200만 유로예요. 169억 원. 근데 이게 이제 알메이다의 독점 트위터 내용이었는데 첼시가 디발라 에이전트와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발라 바이아웃 금액은 꼭 알메이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해외 클럽 대상 디발라의 바이아웃 금액은 1,200만 유로다. 169억 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서 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왜냐면 뭐 첼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니자르 킨셀라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첼시 관련해서 그래도 이 친구가 얘기하면 공신력 꽤 높게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잖아요. 알메이다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아웃 금액은 꽤 많은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정말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에이전트와 접촉은 일단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알메이다 쪽에서만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알메이다가 예전에 이제 첼시 마네링크도 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신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정도로는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디발라 첼시 이적수를 우리가 조금 더 확률상 높게 보는 이유는 포체티노가 원래부터 디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토트넘 때 디발라를 그 있었어. 맞다. 2019년쯤에서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벤투스에 걸려 있던 디발라의 그 초상권 그런 뭐 여러 가지 조항들과 문제들 때문에 토트넘이 금액적인 부담을 좀 느껴서 이제 체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2019년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포체티노는 일단 디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첼시에 또 포체티노가 오면서 실제 감독의 선호 또 이제 아무래도 포체티노와 이 디발라의 선호 관계를 알고 있는 기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첼시와 디발라를 좀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로마 쪽의 얘기를 다루는 로마 프레스에서도 이제 포체티노가 영입 희망 리스트에 디발라를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첼시 디발라 쪽은 일단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첼시가 디발라를 좀 원한다. 뭐 영입 팔 선수들 목록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정도로만 봐도 괜찮을 것 같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첼시는 왜 디발라를 원할까? 얼빠여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저 같은 있는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발라를 포함해서 첼시는 저는 제 생각에 2선 보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선을 보강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있다. 지금 첼시가 진짜 판매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GSC도 팔렸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거는 메디컬 이슈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판매는 잘하는데 과연 이만큼 영입을 통해서도 팬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2선 보강은 제가 볼 때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기존의 2선 자원이 생각보다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은쿠쿠가 있고 은쿠쿠는 예외지. 은쿠쿠는 그러니까, 잘할 거고 앞으로 봐야 되니까. 스털링이나 무드리기나 뭔가 제대로 터진 느낌은 아니고 마두에케는 뭐 저는 후반기는 괜찮다고 보긴 했는데 또 어려요 너무. 쭉 믿고 갈 수 있느냐? 라고 보기에는 약간 의문부는 달려요. 그러니까 마두에케 잘했거든요. 네, 잘했어요. 나올 때 잘했는데 아직 이제 어린 자원이고 이 선수를 그냥 닭주전으로 완전 믿고 가기에는 그러면 임팩트를 훨씬 더 보여줘야 돼. 맞아요. 자, 첼시 팬분들이 이제 선수로 인정하는 2선 자원들만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이선 예. 자원들만 누구 있죠? 은쿤쿠 뭐 당연히 은쿤쿠는 저는 되게 아. 잘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스털링 스털링. 그래도 어쨌든 선수는 선수예요. 무드릭 당연히 선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체티노가 쓰는 무드릭은 살아날 여지가 꽤 높다고 봅니다. 봐요. 왜냐면 이 선수가 툴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드릭의 손흥민화. 그래 침투 상대 눌러내는 어떤 감각들 이런 점들에서 저는 무드릭은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두에케 있고요. 끝입니다. 왜냐면 이제 축구의 메카는 임대가 유력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축구의 메카는 이제 선수는 선수지만 임대를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자원들은 다 비전력 자원들이에요. 플리식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지에씨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네, 플리식은 뭐 어쨌든 밀란 행이 또 유력한 상황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첼시 팬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4명이 딱 있는데 오른쪽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스털링과 마두에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스털링은 진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무드릭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스털링이 또 왼쪽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좌털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볼 선수가 그럼 마두에케밖에 안 남는데 마두에케가 왼발 쓰는 오른쪽 인포워드고 드리블러 스타일이고 발이 좀 빠르죠. 그리고 경합 능력도 좋고 흔히 얘기하는 드리블러 상대 제쳐내는 데 있어서 볼 가지고 스킬 발휘하는 거는 마두에케가 잘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작이 좀 커요. 드리블러들의 이제 스타일들이 동작이 이제 큰데 신체 동작이 큰데 보통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부상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마두에케도 보면 잔부상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막상 오른쪽 윙에 마두에케를 필요로 할 때 막상 마두에케가 스쿼드에 없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잔부상 이력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해야 되고 아직 마두에케가 다듬어지진 않아서 볼 잡으면 계속 드리블만 하는 약간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약간 이제 경주마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 이런 정도의 나이대 선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른쪽 인포워드에 만약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첼시 입장에서도 마두에케를 당장 쓰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자원들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가기에는 지금 첼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선에 대한 보강 그리고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디발라를 이제 오른쪽 인포워드로 쓰겠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디발라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플레이메이킹을 해주잖아요. 찬스 메이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드릭이 침투를 잘하잖아요. 근데 무드릭은 사실 볼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터치가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무드릭이 뭐 패스를 잘 줘서 기회 창출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최전방은 일단 좀 논의를 보겠습니다. 아직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무드릭 그리고 무드릭 같은 선수들이 침투할 때 은쿤쿠 디발라가 중앙과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 하면서 패스를 뿌려준다. 그러면 이 그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드릭 입장에서도 본인이 역할 부여받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른쪽 플레이메이킹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만큼 좌측에 있는 무드릭에게는 공간이 날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을 무드릭이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활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은쿤쿠에 영입된 것도 꽤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쿤쿠도 이제 쓰기에 따라서 이제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선수여서 톱 자원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득점력만 갖춰진 톱 자원만 데려와도 디발라가 실제로 온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이제 득점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톱 자원도 적응하기 편해질 수 있고 무드릭도 마찬가지로 적응하기 편해질 수 있고 디발라는 디발라대로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 조합이 되게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떠난 선수 미련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발라는 사실 나이가 좀 있어요. 이 친구는 프로 무대에서의 경험도 엄청나고 맞아요. 다양한 무대를 경험을 했었고 근데 지금 첼시의 주축들은 사실 어립니다. 나이대가. 심지어 이제 링크라는 선수들 카이세도 그렇지. 어려. 카이세는 사실 너무 제 개인적으로 멘탈이 아직 어린 것 같아요. SNS 활용하는 거 보면은 조금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이가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편이죠. 베이가 어리죠. 엄청 어리죠. 파리이기도 있지만 첼시이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 베테랑 필요한데 티아고 실바라는 엄청난 베테랑이 있지만 너무 베테랑이야. 격차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중간 디발라 정도 나이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 선수단에게 경험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은쿤쿠도 윙을 볼 수 있는데 은쿤쿠는 윙에 쓰기엔 좀 아쉬워요 사실. 왜냐면 이 선수의 가진 장점이 더 발현되려면 우리가 브루노도 이 정도 장점 가진 선수는 측면보다 중앙에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사이드로 너무 빼면 아깝거든. 라고 그게. 얘기하는 것처럼 은쿤쿠도 측면에 가긴 가는데 이 정도의 선수는 그냥 중앙에서 풀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히 지금까지 생각한다면 보여준 것까지 부상이라는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하게 측면에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첼시는 윙백이나 풀백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리스 제임스 같은 애들을 살리려면은
오히려 진짜 온더블 되는 디발라 같은 스타일이 마두에케보다 훨씬 더 리스 제임스 영향력 높이는데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동선 정리 너무 확실하게 되잖아. 진짜 확실하게 되지. 디발라는 이제 오른쪽에 폭을 벌리기보다 안쪽으로 들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만약에 그 바이아웃 금액이 사실이라면 비용이 굉장히 잘 나와. 꿀이지. 사실 그냥 거저야. 그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누가 개인 조건 더 세게 부르냐? 그리고 디발라가 어디를 조금 더 선호하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어제 첼시 영상 때도 블라우비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첼시의 잘생긴 또 백인 공격수. 아니요, 미드필더로 봅시다. 미드필더로 가요? 예. 디발라는? 아니요, 그냥 미드필더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괜찮지. 네. 예. 공격수는 아니에요. 공격수 미드필더라고 아니야. 합시다. 그래, 미드필더. 맞아, 톱으로 한정지으면 디발라는 톱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디발라는 톱 보기는 예. 좀 그렇죠. 왜냐면 디발라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네, 사이즈가 네, 작으니까. 네. 희망 베스트 2, 3선을 보겠습니다. 스털링, 은쿤쿠, 디발라, 엔소, 카이세도. 이게 근데 스털링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래요. 스털링 은근 저 라인업에서는 그러니까 첼시가 되게 필요했던 게 이제 드리블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공 좀 잡고 있는 스털링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뭐 무드릭이 또 잘해서 무드릭이 또 올라온다면 또 무드릭의 그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이 오히려 첼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맨시티에서 스털링 올 때도 왜 영입하지? 나는 이 생각했거든. 나는 스털링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데려오는 이유는 알겠지만 스털링이 주는 그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어쨌든 디발라는 참 다재다능하고 좋은 자원이다. 로마는 사실 디발라 입고에 따라서 공격 전개가 달라졌고요. 그쵸. 볼 운반부터 뭐 키패스까지 위 아래 다 오가면서 굉장히 이제 크랙에 가까운 느낌을 또 디발라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는데 일단 잔부상. 로마에서 부상이 많았어요. 네, 그 전에 유벤투스에서도 부상이 많았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로마가 디발라 빠지고 스몰링 빠지면서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맞아. 안 그래도 스쿼드가 얇은데 그런 점들을 보면 일단 디발라는 이번 시즌도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로마에서 잔부상이 6번이었어요. 18경기를 결장을 했대요. 이거는 18경기면 많이 빠졌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디발라가 이렇게 가격이 낮고 뭐 FA 같은 상황에 놓여도 이상하게 디발라의 명성에 비해서 제의가 좀 덜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디발라 쓰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옛날에 뭐 엑조디아다 이런 얘기 있었지. 그러진 않아요. 전 포그바 같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디발라가 그냥 알아서 중앙의 위치만 잡아주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이야. 오히려 쓰기는 보기에 따라서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디발라는 진짜 만능이고 되게 잘하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측면에서 이제 드리블러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막 측면에서 폭 벌려가지고 해집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향 쪽으로 동선을 잡아주면 좋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다. 그쵸. 그 정도만 이제 잘 지켜주면 디발라는 쓰기 편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제약 조건이 이제 잔부상. 저는 이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조건에서 고주급을 좀 부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 네.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게 또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를 좀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디발라가 29살이 됐거든요. 93이에요. 93. 야, 93이 벌써 29이에요? 케인 친구입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디발라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그래서 디발라한테 이 정도의 바이아웃 금액이 이전부터 좀 언급이 되었는데도 생각보다 제의가 적었구나. 그럼 첼시 입장에서도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올 시즌 로마 경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유로파 결승 보면서 진짜 디발라 필요했고 디발라가 부상 없었고 풀타임 뛸 수 있었으면 유로파 결승 누가 우승할지 몰라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디발라 고평가하는데 첼시 유니폼 입고 디발라 뛰는 모습 좀 보고 싶긴 해요. 유니폼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디발라 첼시 오잖아요. 마킹 디발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발라. 저는 일단 되게 높은 확률로 디발라가 오면 꽤 화제성이 있고 인기가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죠. 엄청 팔릴 걸. 일단 스탠포드 브리지도 보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선수들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하잖아요. 디발라 메인에 분명 있을 거예요. 맞아. 멋있을 것 같아. 월드컵 때 교체로 들어가지고 그 페널티 빵 차는 거 봐. 그래. 이런 심장 가진 선수가 어디 있어? 가운데로 차지 않았나? 그래. 가운데 맞았던 것 같다. 엄청 과감하게 찼었어. 그래. 우리 그 로마 세비야 승부차기 때 디발라가 있었다면. 그치, 그때 맞아. 이제 부상 때문에 결국 60분 정도 뛰었던 것 같아. 관리 받고 이제 경기 중에 나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디발라 킥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디발라는 첼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쓸 것이고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